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전자과에 그리고 간혹화학과 뭐 이런 친구들이 가는 네.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공학도 실제 많이 지원을 하나요? 이공계 출신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하면 컴퓨터 업무니까 나는 저기 가서 전산 업무를 해야 돼. IT 개발 업무를 해야 돼. 네. 근데 반도체 회사니까 그게 없을 것 같아. 네. 라고 해서 아예 안 써요. 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공장이 요즘 트렌드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네, 스마트 팩토리. 네. 자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든지 컴퓨터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자동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뭔가 IT 일반 전산팀으로 가거나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네. 스스로 지레 겁먹고 안 쓰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네. 제가 그건 단언컨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네. 저희 회사는 반도체 회사니까 네네. 설계 업무가 사실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예예.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그 설계 업무가 굉장히 큰데 그 직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자과가 속해 있어요. 네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그에 반면에 제가 있는 직무에서도 사실 전자과는 많아요. 예. 전자과 많긴 많다. 전자가 네.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컴퓨터과인데 저희 직무에 들어올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장비를 다루고 테스트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네. 그 배경이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돼 있거든요. 전자적인 지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과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요즘 트렌드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회사에서. 그래서 컴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무엇보다도 요즘 AI라고 해갖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뽑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네. 컴퓨터공학과라고 그쪽 가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전자과라고 그쪽 가서 못하는 게 아니고, 뭐 통계학과, 수학과라고 해갖고 그쪽 못 올 거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내가 여기 가서 쓸 수가 있나?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걸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왜 내가 여기 필요한지를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난 지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회사 자체를 포기하고 직무를 포기하는 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고.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에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었고 한데 왜 반도체를 쓰신 거예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노하우인데 네. 남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굳이 나를 밀어넣어 갖고 약간 경쟁력을 더 괜히 키우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는 약간 컴공 없겠다 싶어서 지원한 네, 거. 좀 그렇게 진짜요? 좀 있었어요. 저기 분명히 컴퓨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의외로 컴공회를 저기 지원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괜찮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전략이었고 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고, 남들과 똑같은 길 가서는 진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필요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내가 가치를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자 했던 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괜찮네요. 계열사에서 고를 때는 그런 포인트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관련된 전자과가 아니고 네.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아 그래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돈 벌고 싶어서 왔어요라는 말 진짜 똑같죠, 많이 해요. 다 똑같아요.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 왜 왔는지를 면접관님들을 설득해야 되다 보니까 네. 남들 다 가는 길 가기 싫다고 했어요. 진짜요? 네. 깡이 아주 그냥. 네. 그냥 남들 다 가는 길 가기 싫고, 제가 생각하는 이 직무의 중요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어요. 지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는 그 직무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온 사람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면접관님들도 그 직무에 속해 있는 분들이니까. 네네네네. 얼렁뚱땅 와갖고 그냥 쓰고 싶어서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떨어뜨리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직무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직무에 대해서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고, 네. 난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은. 근데 우연찮게 그 잘 좋게 봐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뭐 사실 이 영상을 볼 때쯤 면접이 다 끝났을 수도 있고 면접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고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왔나요? 석사가 아니더라도 학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즘 네. 트렌드가 다 PT를 하긴 해요. PT 다 하죠. PT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을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면접관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PT 때? PT 때. 네네. 물론 자기 전공에 대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의외로 다들 간과하고 가는 것들에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PT 문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준으로 하면은 네.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근데 포괄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남한테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거의 다 걸러지겠죠. 네네네. 네. 실제 그 네. 반도체나 이제 이공계에서 뽑는 인사 담당자들 물어보면 네. 그
PT 면접 뭐로 준비해요라고 하면 딱 이 얘기하더라고요. 전공 2학년 때 배웠던 거. 맞아요, 맞아요.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다 보고 가세요. 이렇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PT 설명할 때 당연히 어떤 대학원생이 어떤 연구 주제를 들고 와도 네. 더군다나 전 컴퓨터과였기 때문에 네. 면접관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 그렇겠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PT를 하고 있는데 15분, 20분 동안 PT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도 이해 못하겠고 제가 심지어 마지막 PT 설계 자료를 네. 건너뛰었어요. 아, 제가 이거 건너뛰어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그냥 건너뛰었어요. 폐기 보소. 네, 어차피 못 알아들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너뛰고 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은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해요. 면접관님들이. 그게 참 신기한 게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아, 면접관님들이 막 인상 쓰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네. 다 듣고는 계세요. 네네네. 이해 못할 전용 다 듣고 있고. 실력자시죠. 네. 네. 나중에 인성 면접 중에 갑자기 다시 제 PT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한 번만 해줄 수 있냐? 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야 여기서 내가 이거 설명 못하면 떨어진다. 끝났다. 야 이거 무조건 설명해야 된다. 근데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자였던 게 이거는 옛날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네네. 하버드를 나와서 내가 100을 알아. 네. 근데 50밖에 남한테 설명을 못하고 네. 그보다 한참 못한 학교에서 60을 배웠는데 60을 다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은 50밖에 모르는 거고 남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60을 아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자체가 면접에서 굉장히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뜬금없는 웹툰을 설명했어요. 오.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 웹툰 작가들이 네.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 웹툰을 다 아시더라고요. 당연히 네. 알고 제 연구는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 거다라고 네, 설명하니까 네, 그때 네. 이제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하시면서 넘어가고 항상 업무에서 중요한 게 협업이니까 네. 살짝 거기서 이제 협업에 했던 내용을 녹였죠. 이제 제가 연구 과제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 업체랑 같이 했는데 그런 협력하면서 약간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하면 드는 게 앞에서 내가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떨어갖고 말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언젠가 한두 번은 면접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오는데 네. 그때 뒤에 가서라도 다시 그걸 녹여서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결국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털고 왔으니까 저 그때 좀 거만하지만 면접 끝나고 합격한 줄 알고 있었어요. 오. 어느 순간 느낌 빡 받았어요. 인사 담당자님이 네. 윙크했어요 이렇게? 아니 검정고시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어떤 비정규적인 교과 과정을 밟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여기 서류 통과하고 면접까지 와 있는 다른 지원자들하고 봤을 때 좀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들도 여기 힘들게 왔고 나도 여기까지 왔고 오히려 나 지금 면접관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규적인 교과 과정에서 틀에 박힌 사고밖에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에 반해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면접관이 갑자기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됐네. 그리고 이러고 뭐야 이랬다 저는 이제 신났죠. 이제 막 그때 아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 면접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질문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나 오늘 뭐 잘했냐고. 나 뭐 잘했냐? 저 오늘 뭐 잘했냐고. 야 진짜 패기가 아주 그냥.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 써먹어야 되니까 저 잘한 거 있으면은 하나만 찝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진짜 좋은 말이다. 네. 많은 친구들이 똑같은 질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요. 저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되게 심리적인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늘 되게 저한테 어떤 도움 받으셨어요? 하면은 머릿속에 도움 받은 거 생각해요. 뭐 잘했어요? 물어보면은 뭐 잘한 거 생각. 어떤 개선하면 안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되게 뭐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패기가 와. 운이 좋았나 봐요. 일단 PT 면접 여러분 하나 챙겨가셔야 될 게 PT 면접은 내가 이해한 만큼을 알려주는 게 그냥 아는 걸 다 쏟아내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것, 예시를 드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착각하는 게 내가 많이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전문 용어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인사 담당자가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예시와 내가 가끔 롤도 예를 들거든요. 네. 네, 아무튼 다음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인성 면접분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왔어요? 대단한 걸 물어볼 것 같지만은 왜 검정고시 했냐 네. 그런 것부터 해갖고 뭐 연구실 생활은 어땠냐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되게 한 가지로 밀어붙였던 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거기서 아무리 꾸미고 미사여구를 붙이고 저를 포장해봤자 네. 그분들 저보다 인생 훨씬 많이 살았어요. 오, 맞아요. 네. 그래갖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님들이 도가 텄어요, 진짜. 얘가 거짓말하나 혹은 네네. 자기를 과신하나 이런 네네. 걸 딱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면으로 설득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대학원 생활 중에 겪었던 어려움과 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인간적인 면에서 아.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뭐 기승전 있게 꾸준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거기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했죠. 근데 한 9대1 정도로 MSG를 조금 치긴 쳐야 돼요. 너무 솔직해도 네.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만큼 면접관님들도 저를 많이 들어주시고 네네. 또 한 가지 면접 들어가면서 딱 다짐했던 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를 믿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를 못 믿는데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믿어요? 그쵸. 저는 지금 저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나도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 거 별론데. 내 거 별론데? 솔직히 들어가면서 제 연구 별로인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제 연구 별로인 거. 네네. 정말 반도체하고 뜬금없는 연구를 갖고 왔지만은 네. 제가 그렇다고 기죽어서 면접실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뜬금없는 연구를 갖고 왔지만 난 당신들 앞에서 설 자격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뭔가 자신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면접관님들도 어떤 동등한 눈높이에서 얘기를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시고 네네. 소통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내가 나를 믿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질문들 중에서 답변 못할 때 있잖아요. 좀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제가 제일 대답하기 힘들었고 아차 싶었던 질문이 박사를 왜 안 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네. 네. 박사는 왜 안 했어? 학사한테는 석사 왜 안 했어? 네. 박사는 한 10년쯤 뒤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돈 때문에 취업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아플싸. 아플싸. 솔직함이 진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대1. 그 일을 놓쳤군요. 1을 놓쳤어요. 너무 솔직했다. 순간적으로 면접관님 세 분이 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지금까지 막 화기애애하게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때 이제 좀 임기응변이었지만 저분들 다 아버지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분들도 다 아버지고 자녀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남들보다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이 길었잖아요. 네. 돈도 많이 썼어요. 네. 대학원 연구실에 있는 동안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힘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네. 지금 30년 넘게 일하고 계신 아버지가 언제까지 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출가하는 정말 임기응변 잘했다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그 순간 그걸 생각했다고요? 그게 본심이 좀 있었으니까 본 마음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면접관님들이 되게 인간적으로 봐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세 분 다 갑자기 인상 쓰시다가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이거는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거니까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질문 이제 쭉 다 받았는데 혹시 가장 특이했던 질문 있어요? 대학원 졸업한 다른 동기들은 우리 회사를 썼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솔직하게 안 썼다고 했죠. 면접관님이 이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럼 너는 왜 우리 회사 썼냐? 이걸 그거 물어보기 싶어서 하셨던 건데 여기서 뭔가 미사여구를 하는 것보다 네. 전 제 동기들의 자랑을 했어요. 다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다 원하는 데 갔는데 제가 원하는 곳은 여기였고 제가 왜 이걸 원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되게 좋다. 또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면은 네.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 연구하고 같이 설명을 했거든요. 제 연구가 사실 사장된 기술이에요. 죽은 기술. 네, 사장된 기술을 어떻게 심폐소생을 해보려는 부분이었어요. 네. 사장이 됐던 이유가 초기에 너무 한계점을 그어놓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사장이 될 수밖에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반도체하고 같이 섞어서 설명을 했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 업무의 비중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란 이름이 있는 거다라고 되게 설명을 하게 됐거든요. 신기한 게 어느 직무든지 그 면접관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쵸. 저는 그걸 좀 공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그럼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PT 연습이나. 물론 스터디를 했어요. PT 스터디를 했는데 그건 노멀하네요. 뭔가 네, 특별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PT 스터디를 할 때 약속을 했던 게 네. 그러니까 석사 스터디여갖고 5명이 모였었는데 네. 최대한 우리 공격적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살이 떨릴 만큼 공격적으로 해서 네네.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다 해보자. 오히려 우리가 스터디 준비하는 게 면접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 붙었어요. 오. 네. 신기하게 다 붙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 준비했던 거는 녹화를 많이 했어요. 녹화. 스스로의 모습. 네네. 한 10번 정도 보다 보면 보여요, 점점. 그거 10번이나 봐요? 근데 좀 오글거리는데 봐야죠. 네네. 이거라도 해야죠, 저는 지금. 예.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네. 생각을 시점을 나눠서 제가 면접관님 입장에서 봤거든요. 네네. 물론 초반에는 들어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어수선하면은 네. 첫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중반쯤 가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제 얘기가 먹히고 있거나 안 먹히고 있거나 네네. 그거에 대해서 안 먹혔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했고 플랜 B가 또 있어요. 네. 네. 먹히면은 이걸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면접관님들도 사람이니까 네. 1시간씩 면접하고 나면 지쳐요. 네네네. 지쳤을 때 사람 심리로 저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제가 제 영상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뭐라는 거 왜 이렇게 어버버해 이러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면접관인데 이런 마음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쳤을 때 면접관님은 나를 이런 관점으로 보겠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거를 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야. 또 한 가지 제가 면접관님들 입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뭐가 나올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면접관은 앞에 3명, 4명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이들이 하는 질문이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는 스토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끌고 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물줄기가 이렇게 돼 있겠지만은 점점 이렇게 해갖고 모이겠죠. 어느 수렴을 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저한테 물어볼 답은 뻔해요. 질문이 너무 뻔해요. 그렇죠. 그럼 전 다음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뭐 바로 다음은 아니지만은 한 3번 안에 이걸 물어보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대답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좀 생각할 여력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진짜 많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먼저 꼬리 질문. 꼬리 질문.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다 생각해냈던 걸로. 네. 면접관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제 얘기를 그냥 잘 들어주게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는 대화가 오히려 뭔가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티키타카라 그러죠. 네. 면접관님들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